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보통 이제 그 경찰의 분류가 나와. 경찰의 분류. 교재마다 다르긴 한데. 자, 경찰의 분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형식적 의미. 자,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그러면 형식은 뭐냐? 형식은 자, 조직이나 조직이나 제도 중심의 개념이다. 조직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고요. 자, 실질은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작용과 성질. 자, 그래서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본 거다. 자, 그러면 형식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누가 하는지. 그러면 실질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시게? 어떤 작용. 그러면 형식적 의미는 법상의 개념이다. 자, 법상의 개념. 법에 규정된 개념이다. 자, 그러면 실질은 뭐냐? 실질은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이다. 자,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념입니다. 이론적 개념. 자, 그러면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자들이 만들었느냐? 어떤 학자들이 독일 행정 법학자들이 정립한 겁니다. 독일 행정 법학자들이 정립한 것이 실질적 의미다.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독일 찍고 잘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행정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독일 찍고 행정법 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해 보면은 프랑스 행정학 이게 나왔거든. 땡땡. 자, 문제 풀 때는 항상 잘라서 푸는 거야. 잘라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행정학하고 행정법은 다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것이 자, 실질적 의미다. 실질적 의미. 자, 그러면 주로 함정으로 나오는 게 실무상 정립된 개념. 땡. 틀렸다. 자,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자들이 정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형식은 법상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정법상의 실정법상. 자,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모든 작용이다. 모든 작용. 자, 모든 작용이 자, 형식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실제로 정립된 법상에 경찰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한다면 따질 거 없이 다 형식이다. 아시겠죠? 경찰하면 다 형식이야. 근데 실질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지는 거야, 학자들이. 자, 그래서 뭘 따지냐? 세 가지를 따져요. 목적을 따지고, 수단을 따지고, 자, 그 다음에 권한의 기초를 따져요. 권한의 기초. 자, 권한의 기초를 따져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적 의미는 목적이 뭐냐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 자,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질서 유지. 자,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질서 유지다. 장래에 대한 질서 유지. 자, 장래에 대한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봅시다. 실적 의미는 사회 목적이야. 그죠? 사회 목적이니까 국가 목적은 실질이 될 수 없겠지. 그죠? 자, 국가 목적 작용은 실질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장래다. 장래는 뭐야? 미래지, 미래.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거니까 과거에 대한 것들은 실질이 안 들어가겠지. 그죠? 과거에 대한 것들은 실질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단을 뭘 쓰나? 권력적 수단을 쓰는 거야. 권력적 수단. 자, 권력적 수단을 쓰는 거죠. 자, 권력이 아까 뭐였어요?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야. 명령과 강제.
자, 그러면 명령어 관계라는 것인데, 그죠? 임의라든가, 좋은 말로 하는 거지,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들은 실질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의 기초는 뭐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 통치권. 자, 일반 통치권. 자, 그러면 일반 통치권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권력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 전체에 대한 권력이니까, 그죠? 자, 부분 사회 질서유지. 다시 말하면 내부 질서유지. 자, 내부 질서 유지라든가. 자, 일반 권력이 아닌 특별 권력이죠. 특별 권력. 자,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한 것들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보통 기본서에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응용을 해줄 거야. 자, 봅시다. 형과 실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별개다, 별개. 형식 따로, 실질 따로. 이건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야. 두 개의 별개 개념을 보면 돼. 자, 그러면 형식은 껍데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아시겠죠? 껍데기. 그 다음에 실질은 알맹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림 하나 나올 건데요.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어. 자, 요게 형식이고, 요게 실질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 봅시다. 형식은 모두 실질이다. 땡. 실질은 모두 형식이다. 땡. 형과 실은 별개야. 아시겠죠? 별개입니다. 그러면 1번에 얘가 있고 2번에 얘가 있고 3번에 얘가 있고요. 4번에 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집합 배웠지? 자, 그러면 이거 2번은 뭐야?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죠? 그러면 1번은 뭐죠? 형식에만 들어가고 실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번은 형식에도 들어가고 실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3번은 형식에는 안 들어가는데 실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4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형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통 기본서의 내용들이에요. 자,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는 남자입니까? 자, 벨트 안 풀어도 되지? 그지? 누군가 벨트 막 풀고 그러더만 남자라고 증명한다고. 껍데기만 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구분하는 거야. 이거는 형식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뭐야? 알맹이가 판단하는 거야. 제가 남자 닮나요? 남자 닮냐고? 그죠? 자, 남성스럽다면은 저는 실질적인 남자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은 껍데기는 남자인데 알맹이 남자가 아니야. 자, 2번은 뭐야? 자, 껍데기도 남자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그지? 동그라미 써야 되는데. 껍데기도 남자고, 알맹이도 남자야. 3번은 껍데기는 여잔데, 알맹이는 남자야. 자, 이거는, 자, 껍데기도 여자고, 알맹이도 여자야. 자, 저는 몇 번이지? 저는 몇 번이야? 어떤 학생이 3번이야 그러더라. 3번을 말했다고는 이해를 못한 거지. 껍데기는 남자잖아. 그럼 1번 아니면 2번을 따져야지. 껍데기니까. 그죠? 저는 껍데기가 남자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알맹이를 보고 선생님이 터프하냐? 터프하면 2번이 되는 거고. 여자 하다. 내가 한번 해볼까? 제가 남자인데 어때? 자, 이거는 1번이겠지. 자, 2번은 뭐야? 남자한테 터프하잖아. 야, 인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죠? 자, 이거는 2번이고. 자, 이거는 뭐야? 자, 이거는 여성이 남성스러운 거지? 형! 이런 여자 후배 중에 하나 있어. 여자 후배 중에, 야, 걔는 저 곱상하게 생겼는데 말투가 그냥 상남자야. 형! 그래. 너 형이 뭐니? 그냥 선배나 오빠라 불러. 오빠 싫어. 너 형 할 거야. 야, 형이래, 형. 예. 자, 그래서 아직 걔 솔로예요. 여잔데 남성스러워. 이거는 뭐야? 여성이 여자 한 거지. 그죠? 아마 우리 여학생도 보니까 4번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뭐 혀 짧은 소리 많이 안 해? 오빠 나 꿈꿨다, 귀신 꿨다, 딱따 먹었다. 아니야? 4번 아니야? 그럼 2번인가? 3번인가? 형 어디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2번입니다. 저 2번이야, 2번. 네, 저 터프하잖아, 이렇게. 오늘은 이제, 청주 온다고 마누라가 밥 차려줘야 되는데, 자고 있더라고. 아이, 마누라, 밥 차려! 밥 차리라고. 2번. 예. 자, 1번 한번 해볼까? 사모님, 저 청주 가야 돼요. 배고파요. 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플리즈. 이건 1번이야. 우리 딸내미라면 3번 같은데. 아, 너무 터프해. 전화해가지고, 아빠 어디야? 이러더라고. 너 청주 가는 길인데 왜? 그랬더니 이제, 지금 줄 서라고 빨리 가서. 약국 가서 마스크 사야 된다고. 아빠 시간 없는데 빨리 사! 3번 같아, 3번. 자, 그래서, 자, 남자라고 다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다 여성스러운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자, 홍석천이는 몇 번이니? 홍석천이. 우리 석천이. 석천이는 1번입니다. 껍데기는 남자인데 알맹이는 뭐 여자죠, 여자. 그러니까 지장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막 하고 하는 거지. 자, 이태곤이는 2번일 거고, 그죠? 2번. 그래서 형과 실은 원칙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에 얘가 있겠죠. 1번. 자, 2번에 얘가 있을 거고, 3번에 얘가 있을 거고, 4번에 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무작정 외우면 나중에 암기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항상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경찰이 하는 것 중에 목적이나 수단이나 고난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1번의 예는 뭐가 있느냐? 1번의 예. 1번의 예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사법경찰, 뭐 정보경찰, 뭐 외사경찰, 자, 그 다음에 보안경찰이 있어요. 보안경찰. 자, 요것 때문에 제가 쓰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의 예가 뭐가 있느냐? 2번의 예는 2번은 요거죠. 형계에 들어가, 실드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2번의 얘가 보안경찰입니다. 선생님, 요거랑 어떻게 구분해요? 보안경찰 이렇게 구분한 것도 아니고. 자, 요거는 말이죠. 자, 이 보안경찰은 나중에 강론에 나오는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나 국정과 같이 움직이는 대공의 개념이에요. 대공산주의. 이거는 국가목적 작용이야. 국가목적. 아시겠죠? 좌빨들 잡아내는 경찰이 보안경찰이에요.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 좌빨 없죠? 없죠? 예. 자, 저는 보수론자입니다. 보수주의자니까 좌빨도 혹시 있더라도 이념 대립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보안경찰이고, 여기서 보안경찰은 아까 우리가 봤었지, 그죠? 독립된 질서의 작용. 자, 보안경찰의 대표적인 요가 뭐 있대? 생교품. 자, 생교품. 자, 요게, 자, 학문상으로. 이거는 실무상의 개념이고, 이거는 학문상의 개념이야. 자, 3번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다른 행정기관이 우리와 유사한 강력한 작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의 예가 뭐 영업경찰, 자, 영업경찰, 미생경찰, 자, 그 다음에 건축경찰, 자, 그 다음에 뭐 산림경찰, 자, 이런 것들이죠. 3번의 예입니다. 4번의 예는, 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도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4번의 예가 대표적으로, 죠? 자, 국회 내에 국회의장이 갖는 의회경찰. 자, 의회경찰. 자, 그 다음에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를 하는 법정경찰. 자, 이런 것들이, 자, 4번의 예입니다. 법정경찰.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자, 문제를 다뤄보면, 자, 사법경찰은, 이걸 풀어보죠. 자, 공식에 적용했을 때. 자, 사법경찰은 형식이냐, 실질이냐, 이렇지. 형식이냐, 실질이냐. 자, 그러면 형과 실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별개야, 별개. 아시겠죠? 일단 잘라. 자, 그러면 일단은 별개니까, 자, 형식을 가지고 먼저 판단해보자. 그러면 사법경찰은 형식이냐? 형식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법경찰이 뭐야?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죠? 자, 하는 거죠? 우리 경찰의 기본적인 직무에 들어가요. 그죠? 그렇다면은 형식에 들어갑니다. 우리 경찰의 직무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사법경찰은 실질인가를 물었어. 그러면 실질은 따지라고 그랬지. 목적을 따지고 수단을 따지고 권한의 기초를 따져야 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면 사법경찰은 범인을, 자,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거야. 그러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이유가 뭐야?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거야. 국가 목적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범죄는 이미 발생된 거잖아. 과거에 대한 거다. 그렇다면은 사법경찰은 목적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한계가 맞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따질 것 없이 요거는 실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경찰은 어디에만 들어가? 형식에만 들어가고 실질은 안 들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서. 자, 그래서 자, 이게 형과 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아요. 빈도수가. 그래서 딱 정확하게 개념만 잡고, 그죠? 어느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했으면 당연히 기출문제를 쭉쭉 풀어보면은 적용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형과 실입니다. 형과 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경찰의 분류야. 경찰의 분류. 자, 요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분류다. 자, 경찰의 분류. 자, 요거는 말이죠. 최근에 유형이 조금 변했는데 경찰을 어떻게 분류하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목적에 따라. 자, 목적을 다른 말로 상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나눠집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자, 그 다음에 업무의 독자성. 자,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나누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집니다. 자, 독립된 질서행위 보안경찰이라고 그랬지. 다른 행정 관련된 것이 협의행경찰이고. 자, 그 다음에 발동 시점에 따라서, 발동 시점. 자,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과 진압으로 나눠집니다. 예방경찰, 진압경찰. 자, 그 다음에 위의 정도와 담당기관이다. 위의 정도와, 자, 담당기관에 따라서, 담당기관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경시경찰과, 자, 비상경찰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질과 내용. 자, 요게 신명연도 1차 기출이거든.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질질봉이야, 질질봉. 자, 질서경찰, 봉사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과 책임 소재다. 권한과 책임 소재.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나, 이거. 자,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옛날 방식은, 보세요. 기준이 있고 분류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이렇게 됐는데, 그죠? 자, 이렇게 비트는 거야, 이렇게. 비트는 방식으로 출제했단 말이죠. 자, 그게 옛날 방식이야. 요즘의 방식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자, 경찰을 갑니다. 경찰을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 그러면 당연히 질서, 봉사로 가야 되는데, 그지? 질과 내용에 분류할 때에 여기 문제 딱 읽는 순간 질질봉이다 라는 거 떠올려줘야지. 자, 근데 질과 내용에 분류할 때에 예방경찰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결해서 출제를 했거든. 자, 보세요. 자, 문제를 한번 써드릴게. 자, 경찰을 질과 내용에 따라, 자,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안 써도 돼. 자, 분류할 때에,
자, 예방경찰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여기를 잘라보면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맞아. 발동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니까. 근데 요게 틀린 거지. 근데 요거를 따지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낚이는 거예요. 그러면 질관에 분류할 때에 그러면 질서경찰, 봉사경찰이다. 자, 질질봉이니까, 그죠? 그러면 풀었다면은 예방, 볼 거 없이, 뒤에 거 볼 거 없이 바로 틀린 거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쭉 가버려. 쭉 가버리니까 여기만 집중하는 거야. 여기는 맞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면서도 틀리는 거야. 항상 문장을 풀 때는 끊어줘야 돼. 아시겠죠? 끊어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의 독자성은 보안경찰, 협행경찰, 발동 시점 예방과 진압, 위의 정도와 담당계는 병시경찰, 비상경찰, 질질봉, 신명도 기차도 나왔지만 1차 질질봉, 질서경찰, 봉사경찰, 권한과 책임 소재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금 제가 밀고 있는 문제가 이거거든.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금은 경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자치경찰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난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뤄진 것 같아. 자, 왜냐면, 수사권 독립하기 위해서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를 무지하게 냈거든. 18년도 보면 1차, 2차, 3차에 수사권 독립 문제 20분은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근데 독립돼버렸잖아. 그 이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에도 논의가 돼야 되거든. 대통령 공약이 자치경찰 가는 거니까. 그러면 자치경찰 당위성을 시험 보는 학생들만큼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낼 거란 말이야. 난이도 높지 않은데. 자, 그러면 자, 이제 내용을 봅시다. 내용 볼 거는 많지는 않아요. 요거랑 요 정도 볼 거야. 자, 그냥 이제 볼 거니까. 자, 예방은 뭐 하는 거죠? 예방은 뭔가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야. 진압은 뭔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거다. 아시겠죠? 기준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보호조치는 예방이야, 진압이야? 보호조치. 예방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항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자, 문제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위험 발생에 우려가 있는 정신상환자를 보호조치했어요. 그건 예방이 되는 거고. 위험을 일으킨 정신상환자를 보호조치했어요. 이거는 진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학생들은 외울 때 예방에 보면 보호조치 돼 있거든. 보호조치는 예방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살짝 비틀어 놓으면 낚이는 거지. 아주 간단한 트릭이 낚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위의 정도와 담당 기관은 평상시 하는 게 우리 병시경찰, 군대 가는 게 비상경찰이야. 그래서 비상경찰을 다른 말로 계엄경찰이라고 해요. 계엄경찰. 자, 질과 내용. 자, 이거는 강제력을 쓰는 거고, 봉사경찰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할 거는 요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적에 따라. 자, 상권 분립이죠? 상권 분립. 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죠? 행정경찰.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눠집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행정경찰은 광입니다. 광희. 자, 이거는 광희의 행정경찰이에요. 광희 행정경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광희 행정경찰은 실질에 들어갑니다. 자, 사법경찰은 형식에만 들어가요. 형식에만. 자, 형식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경찰은 뭐 하는 거냐죠? 예방하는 경찰이야. 예방. 그러면 예방이니까 미리미리 하는 거지. 그죠? 현재나 미래에 대한 거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이 자, 광희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러면 행정경찰은 주로 경찰 행정법규에 적용을 받아요. 자, 경찰 행정법규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경찰청장의 지휘. 자,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 자, 그러면 사법경찰은 뭐 하는 거냐? 사법경찰은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입니다. 그러면 범죄라고 하는 게 이미 발생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현재 미래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거다, 과거. 자, 과거. 자, 그 다음에 형소법에 자,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딜레마야. 지금 검사 지휘 부분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수사 지휘는 누가 하는 거야? 경찰청장이 최종적인 지휘권자예요. 경찰청장.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방청장, 관서장 이렇게 돼 있거든. 지휘 구조가. 근데 그게 틀이 아직 안 잡혔어.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수사권 독립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법령이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 야, 이거를 지금 책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무에서 분류를 할까? 우리 제도를 가지고 할까? 아니면 개념상으로 분류를 할까? 그러니까 저도 딜레마인데, 자, 일단은 뭐 디테일에 나오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자, 일단은 검사 지휘로 갑시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 지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 실무에서 만약에 현실화 됐으니까 경찰청장, 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자, 세부 분양이 좀 바뀌면. 그래서 이거는 바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자, 바뀔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냅니다. 개인이 냈다 욕 먹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럴 여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광의의 행정경찰을 나눕니다. 자, 나눠요. 자, 그래서 자, 업무의 독자성. 자,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뭐로 나눠져요? 보안경찰과 자, 보안경찰과 자,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행정경찰. 자, 학자들이 나누는 거야. 학자들이. 자, 요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보안경찰은 뭐였어요? 독립된 질서유지작용이죠. 독립적인 작용이고. 자, 협의경찰은 뭐야? 다른 행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 있는 거.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비경찰의 대상은 뭐였니? 다른 행정과 관련이 있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뭐가 되는 거야? 비경찰화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비경찰화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보안경찰은 비경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지. 될 수 없다. 그죠? 될 수 없다. 그러면 보안경찰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였니? 생교풍. 그죠? 자, 생교풍이 대표적인 보안경찰의 종류입니다. 생활안전, 교통, 풍속. 자, 이거는 비경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본질이니까. 아시겠죠? 본질. 우리 자존심 줄 수 없잖아. 이건 우리 자존심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비교해야 돼. 자, 그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있어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저는 자치경찰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아니,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뭐 쪼개냐고. 여러분, 지방기 될 거야? 막말로? 국가직 해야지. 그렇지 않나? 국가로 돈 받으면 국가공무원이고, 청주시에서 돈 받으면은 지방공무원이야. 지방직이 열악하다고, 지방직이. 이번에 소방이 3월 달에 국가직이 되거든? 소방을 왜 국가직으로 만드냐고. 저는 불만 많아요. 소방이 있나, 지금? 소방은 전국적인 불이 잘 안 나요. 그 지역에만 불 나는 거지. 차라리 그냥 국가가 재정원조 소방 자금을, 자원을 확보해서 좀 보조해주는 게 낫지. 그거를 국가가 다 부담하겠다? 경비를? 그럼 국가 예산이 얼마 들겠냐? 소방공무원도 월급 다 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계속 증가되는 거야, 증가. 예산이. 나중에 예산제도 보면은 예산이 지금 무지하게 증가됐어요.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517조야. 517조 슈퍼 예산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기껏 해봐 제일 많았던 게 360조밖에 안 되거든. 근데 517조. 거기다 517조에다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12조인가 또 추경 예산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재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지금 안 된다. 예비비로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12조를 편성했더만. 다시 말하면 그 12조가 빚을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 극복 못하면 우리 쫄딱 망해요. 비행기도 안 뜨지. 장사도 안 되지. 여기 문 닫는 게 많더만 보니까. 장사 안 돼. 경기가 위축되지.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수출도 안 돼. 우리 한국산 물건은 돌려보낸다잖아, 지금. 지금 올해, 2월 달인가, 무역 수지 적자가 13억 불 정도 되는 마이너스. 근데 거기다가 이제 12조 추경까지 나오면, 야, 빚이 산더미 좀 쌓일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이 있어요. 자치경찰. 자, 그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권한과 책임 소재다. 권한과 책임 소재. 자, 우리가 소재라는 말은 어디에 있나라는 거야. 어디에 있나. 아시겠죠?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국가경찰은 국가가 설립하고 경찰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갖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치경찰은 누가 하죠? 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조직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민주성과 효율성이 있어요. 민주성과 효율성. 자, 민주성과 효율성이 있습니다. 민주성과 효율성.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민주성. 국가경찰은 효율성이 좋아요. 중앙집권적인 조직이니까. 근데 민주성은 낮다. 자치경찰은 민주성은 좋은데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자, 느낌 맞나요? 여기서 잘 되는 거는 여기는 안 돼. 거꾸로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여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더라,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 장점과 단점. 자, 장점과 단점과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잘 되는 건 여기는 안 돼. 여기서 안 되는 거는 거꾸로 여기는 잘 돼. 고로 한 놈만 제대로 기억하면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가경찰은 큰 덩어리로 한 식구야. 여러분이 충청부익도에 있던 서울에 있던 경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도와줍니다. 어차피 한 식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북청에 있다가도 서울청으로 갈 수 있거든. 제 동기는 지방청이 경기청인데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승진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간부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경상북도로 갔거든. 김천으로 갔다. 김천에서 근무했다고. 자, 경감 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지구대 처음 만들 때야.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연도야. 자, 파출소 몇 개를 묶어서 지구대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 오래전에. 그러면 지구대장이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감 많이 뽑아야지. 그때 경감을 몇 명 뽑았냐면은 276명 뽑았다고. 제가 그 명수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 내 동기 하나가 276명 뽑을 때 273등 했거든. 뒤에서 꼴등한 거야. 그러니까 1차 배치하고 2차 배치하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빈자리 갔는데 김천까지 간 거지. 관사에서 살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관련과 출신이에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동기들이 이제 총경 6명 있어요. 총경 6명. 제 동기가 총경 6명 있다고. 대부분은 경정인데. 자, 물론 경감도 하나 있어. 경희도 하나 있고. 찌질이도 하나 있어. 찌질이도. 학교 맨날 사고 치고 다니다가. 자, 대부분은 경정이 많은데 총경도 지금 동기 중에 6명이 총경이거든. 한 놈은 징계 먹었지만 강등돼가지고 경정 달고 있고 복잡해요. 나중에 스토리가 나올 거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현직의 이야기들을.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국가경찰은 한 식구니까 조정과 협력이 잘 된다. 조정과 협력이 잘 됩니다. 근데 자치경찰은 별개 조직이야. 아시겠죠? 별개다.
그러면 별개 조직이니까 조정과 협력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 흥덕구지? 맞나? 흥덕구? 자, 흥덕경찰서가 있을 거고, 흥덕경찰자치. 그럼 또 무슨 구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다른 거 구에 있는 경찰이 자치경찰이다. 별개 조직이에요. 서로 협력할 것 같아? 협력 안 해. 네가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안 된다. 자, 그리고 국가경찰은 획일적인 조직이야. 획일적인 조직이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요. 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국가경찰의 제복은 통일적으로 돼 있어요. 강원도에 있던, 충청북도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모양이 다 똑같아. 자, 여러분이 근무복이 양복 바지에다가 구두를 신는 거야. 아시겠죠? 뭐 도시 같으면 구두 신고 근무할 수 있지. 그죠? 근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 가보셨어요? 강원도 가보면요. 자, 강원도 가보면 비포장이 많아요. 그럼 비포장길을 구두 신고 걸을 수 있겠냐? 분화도 어려운데. 그럼 구두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양복 바지 입고 하면 산 타봐. 바지 찢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지역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심 같으면 세단으로 순찰차 하면 되지. 근데 산악지방 같으면 세단가는 못 다녀요. 비포장 거 쇼바 나간다고. 그 다음에 돌 이만한 거 있으면 바닥 싹 긁어가지고 차단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자치경찰이 되면은 강원도가요. 자치경찰이 되면요.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거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치경찰단의 단장이 됐다. 단장이 되면은 강원도 단장이 되면은 뭐 할래? 나는 강원도의 경찰청장이 지방청장이 되면은 자치경이 됐을 때 강원도를 이렇게 바꿀 거야. 구두가 아니고 등산화 재질로 밑창 두꺼운 거 발목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순찰차는 세단에서 SUV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양복 바지를 등산 재질로 스판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모자는 창모자가 아니고 등산 모자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상징은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거지요. 상징도 필요하거든. 똑같이 경찰 마크를 하면 안 되잖아. 특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청주는 뭐 하면 좋을까? 청주는 유명한 게 직지신경이네. 활자화된 거 글자 써놓고 이게 직지의 고향. 별로야? 아니면 속리산 이렇게 해서 하든가 이렇게. 자, 왜냐면 지역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럼 제주도는 뭐 하겠니? 제주도. 한라봉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거지. 한라봉. 폴리스 다 써놓으면 되니까. 이게 지역 특성이잖아.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근데 문제점도 많아요. 자치경찰이 되면 문제점이 뭘 것 같아?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거든. 월급도 자치단체가 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가 자치경찰가 재정 자료도 낮다. 그러면 경찰 월급을 돈으로 줄까? 감자로 줄까? 감자로 줄 수 있어, 감자. 김순경, 와봐. 와보더래요. 예. 자, 1호봉이지? 1호봉이니까 감자 2푸대. 자, 2푸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고구마는 보너스야. 자, 많이 먹어라, 이거. 그죠? 자, 저기 벌교 같으면 꼬박 같은 거 주겠지. 돈이 없으면 되는 거야. 강남은 돈이 많으니까 월급 한 500만 원 주는 거고. 자, 만약에 강원도는 뭐 감자나 어떤 데는 재정된 다른 데는 돈 내고 다녀야 돼. 잘못하면은. 실제로 미국엔 돈 내고 경찰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자원봉사처럼 하더라고 보니까.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월급 못 받아가지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갖다 준 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뭐 현물로 받아가지고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작은 시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 업무야 그냥. 알바식으로 뛰는 거야. 미국의 경찰관 만났을 때 보니까 저기 어디 이제 산맥 주변에 있는 작은 그 군인가 됐는데 그 경찰이라더만. 근데 경찰인데 자기 농사 지어. 경찰 제복 입고 농사 짓다가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거야. 예. 그렇게 하더라고. 왜? 돈을 안 주니까. 자,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이 쉬운 거는 자치경찰일까요? 국가경찰?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봐. 규모가 큰 게 개혁하기 쉽겠니? 작은 게 개혁하기 쉽겠니? 작은 게 개혁하기 쉬워.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개혁이 용이하다. 개혁이 쉬운 거는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자,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원칙을 세웠으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자. 기동성.
전국적 제한 업무 수행. 좋은 게 뭘까? 국가경찰의 장점이지. 그죠? 정부 정책의 수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경찰의 단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경찰은 정점에 있는 한 사람만 잡으면 경찰을 다 통제할 수 있거든. 경찰청장, 민감용 청장만 잡으면 민감용이가 나를 도와주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잡으면. 그런데 자치경찰은 각각의 장이 따로 있잖아요. 정부 정책 이용하기 어려워. 왜냐면 설득해야 되잖아. 흥덕경찰서장을 설득했어. 근데 저쪽에 있는 청장은 설득 못했어. 협력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 이용되기 쉬운 거는 국가경찰이야. 자, 균등한 서비스. 국가경찰.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치경찰의 단점. 통계가 정확해. 국가경찰의 장점. 통계가 부정확해. 자, 자치경찰의 단점. 광역적 범죄에 대처가 어려워. 자치경찰의 단점. 됐나요? 항상 원칙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뿜어내봐. 그래서 외우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 무조건 외우는 거는 여러분의 학업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항상 원리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면 돼. 자, 지방 세력의 개입으로,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뭐겠어요? 지방 세력이 개입하는 거야. 자, 이거는 자치경의 단점입니다. 정실에 흐르기 쉽다. 자치경찰의 단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치경찰은 한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근무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청주에 살고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이 인사라면 아는 사람이 꽤 많을 텐데, 자, 예를 들면 내가 근무 중이잖아. 자치경찰이야. 근무 중인데 위반했더라고. 차를 딱 세웠어요. 중성 위반했습니다. 자, 창문 내리세요. 그랬더니 친구야! 이야, 이 새끼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야, 너 어디 사냐? 너 경찰 됐구나, 이제. 그래, 이제. 나 급한 일을 갈게.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시할 수 없다니까, 지역사회에. 그 지역사회는 인맥이라는 게 비공신 관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잡아봤더니 아버지 친구분이야. 어떻게 할 거야? 단속할 거야? 야, 너그 집 아들 못되게 변했더라. 그래서 아버지 무시당할 수 있잖아. 정실을 이렇게 쉬운 거야. 근데 국가경찰 되면 어떻게 해? 나는 청주에 연고가 없어. 자, 저기 경찰 봐주세요. 누구세요? 누구 모르세요? 몰라요. 저 이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죠? 흐를 가능성이 없잖아.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청주가 큰 도시라 그렇지 작은 도시 같으면 다 아는 사람. 저기 상급지나 2급지 가보면 조금 해. 사람들이 4만도 안 돼요, 전체 인구가. 근데 경찰서 하나 있거든. 그리고 읍내에 유명한 사람 다 모여들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받을 수 없거든. 그게 심하게 못하는 거야, 심하게. 제가 이제 중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전투경찰이나 의경 마치고 계급장 2개 달고 순경되는 케이스 많았거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의경 제대할 때 교육만 딱 마치면 순경되는 거야, 순경. 그런 특채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자퇴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자퇴를 하고 전투경찰로 간 거야. 전투경찰 가가지고 제대할 쯤 돼가지고 소대장이 그랬다더만, 야, 너 뭐 할 거냐? 자퇴도 했는데 그럼 계획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경찰 한번 해볼래? 예. 아니 그러다가 그냥 해볼게요 그랬나봐. 그래서 경찰 됐어. 야, 그래서 옛날에 경찰들 욕 많이 먹었다고. 질적 수준이 낮다고. 지금은 경찰 되기 얼마나 힘들어. 경쟁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 되는데 걔가 이제 저기 이제 큰 데는 못 가고 작은 데 있잖아. 이제 저기 읍내나 면 단위로 간 거지. 내가 그때 이제 미문을 갔었거든. 고생한다고. 미문을 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했어, 이렇게. 둘이서 소주 한 병을 비운 거야. 반 병씩 먹었어, 이렇게. 순찰 가야 된대. 반 병 먹고 순찰 갔어요. 둘이서 한 병 나눠 먹고 순찰 가는데 앞에 차가 비틀비틀 하는 거야. 마이크 대고 거기 쓰세요. 1134 쓰세요. 그러더라고. 아저씨 술 많이 됐더만 아는 사람인가 봐. 아저씨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떡하냐고. 지도 술 먹었는데. 그래서 열쇠를 뺐었더라고. 열쇠 주세요. 단속 안 해. 단속 안 하고
열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차 이제 차 뒤에 태워가지고 자기 다시 읍내로 돌아가는 거야. 여관에다가 차 세워놓고 열쇠는 가져가. 아침에 술 깨고 열쇠 찾아오시라고. 그렇게 근무를 하더만. 그럼 순찰차는 누가 물었겠니? 내가 물었다고. 내가 순찰차 내가 몰고. 나도 술 먹었는데. 왜냐면 그 조그만 도시잖아. 조그만데 군 뭐 엄따니 이런데 저기 송이산 밑에 가면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엔 그랬다가 난리 나지만 적발되면 난리 나지만 그렇게 근무를 하더라고. 왜 더 아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야. 비교. 아시겠죠? 자, 충분히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넘겨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나올 거야. 기본적 임무. 아시겠죠? 보통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맞나요? 예, 기본적 임무. 자, 그러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있는데,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건데,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정부조직법. 자, 정부조직법. 자, 그 다음에 경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법. 자, 우리가 이제 경찰법의 우리 조직의 기본법인데, 경찰법이 만들기 전에 경찰의 설치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만 있었어요. 우리 기본법이 없었다고. 옛날에 우리 기본법이 91년 이전까지는 기본법이 없었거든. 경찰청의 설치의 근거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청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근거가 딱 한 줄밖에 없거든. 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끝. 그러면 경찰청의 설치의 근거 있지요? 설치의 근거. 네, 일부 학자들은 지한 업무라는 게 직무 범위가 아니냐. 직무 범위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는 소수설에 불과하니까 일단은 있다 치고. 그러면 자,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의 기본조직의 설치, 직무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의 기본조직에 대한 근거들은 어디 있느냐? 기본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은 없어. 경찰청을 둔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조직에 대한 근거는 경찰법에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자, 우리 경찰의 기본조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느낌 맞나?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겠어요? 정부조직법에는 어쩌고 저쩌고 기본조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땡. 틀렸다. 기본조직은 무슨 법에 있어? 경찰법에 있다. 그래서 이 경찰법을 뭐라고 그래? 경찰 조직의 기본법이다 라고 하는 거야. 조직의 기본법. 아시겠죠? 자, 이게 조직의 기본법. 우리 경찰 조직의 기본법. 그러면 조직의 기본법이 있다면 작용의 기본법도 있겠지. 그죠? 자, 작용의 기본법. 자, 그러면 경찰 작용의 기본법이 있는데요. 경찰 작용의 기본법. 자, 경찰 작용의 기본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자, 이게 경직법이다. 경직법. 자, 경직법. 칠판 진짜. 자, 어쩔 수 없다. 자, 작용의 기본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이건 난이도 좀 있는 건데, 조금 있어. 행정조직의 기본법. 행정조직의 기본법. 정부조직법. 경찰조직의 기본법. 경찰법. 경찰작용의 기본법. 경직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연결한 문제는 한 문제 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무범위라는 게 있다, 그죠? 직무범위. 우리가 아는 직무범위. 이 직무범위가 경찰법 제3조. 경찰법 제3조. 자, 그 다음에 경직법 제2조에 있어요.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있어요. 2조. 옛날에는 경찰법 제3조랑 경직법 2조가 달랐단 말이야. 달랐는데 지금은 같다. 어떤 책에 보면은 글자를 가지고 다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 개념상으로는 똑같아. 근데 문장은 좀 달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어떤 분한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자, 7호가 그 밖에가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자, 그 다음에 그 밖의라고 돼 있거든. 그 밖의. 애랑 의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경지법이다, 이거는 경찰법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라, 이런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개정한 이유가 뭐야? 옛날에는 요거랑 요거랑 달랐거든. 각게 맞춘 거야. 그러면 각게 맞췄다면은 요렇게 문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걸로 봐야지. 개정의 의미가 뭐야? 직무 범위가 달라가지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각게 맞춘 거야. 말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떤 책에 보면 이거 구분하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하여튼 자, 그렇게 디테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같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죠? 자, 여기에 1호, 2호, 2호에 2. 자,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숫자에다 노란 색깔 쓰는 이유. 자, 노란색은 중요한 색깔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색깔을 4개를 쓰거든.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 흰색, 중요 색깔이 노란색, 보통 틀린 게 빨간색, 그 다음에 보조 색깔로 파란색을 써. 자, 그러면 노란색을 쓰는 이유는 짝을 잘 지어놔야 돼. 짝짓기. 자, 그리고 요거는 통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거는 암기법이 예를 들면은 1호가 국민, 2호가 범죄, 3호가 범죄 피해자, 4호가 경비, 4호가 치안정보, 자, 5호가 교통, 자, 6호가 외국정보, 그 다음에 7호가 그 밖에, 이렇게 대충 기억하면 난리가 납니다. 기존의 규철방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보통 여러분이 이런 걸 외울 때 글자 따가지고 뭐 이렇게 외우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통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1호가 국민의 생명, 자, 생명, 신체, 자, 재산의 보호다. 재산의 보호, 재산의 보호. 이게 영미법적 사고야. 그죠? 아까 이제 영미 대립법 비교할 때, 그죠? 자,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자,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입니다. 진압, 수사. 자, 수사가 직무범위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수사가 들어온 것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을까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수사의 말을 썼던 게 영미법계밖에 없거든. 영미법계가 야경을 하다가 체포도 하고 수사도 하고 나중에 기소도 하게 되잖아, 아니지? 자, 이런 것들이 다 경찰의 기본적인 직무로 보는 게 영미법계야.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온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영미법의 영향. 자,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가 우리의 직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호회의가 신설됐는데 이거는 신설되자마자 들어온 거야. 이건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신설되자마자. 경지법 우리 작용 기본법이니까 당연히 바뀌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다. 자, 범죄 피해자 보호. 자, 범죄 피해자 보호. 자, 3호가 경비입니다. 경비. 그 다음에 주요 인사 경호. 주요 인사 경호. 그 다음에 대간첩. 자,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자, 대테러 작전 수행. 대테러 작전 수행. 자, 대테러 작전 수행. 자, 4호가 치안정보의 수집. 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다. 자, 수집, 작성, 배포. 수집, 작성, 배포. 자, 5호가 교통의 단속입니다. 교통의 단속. 자, 교통의 단속 및 미해의 방지다. 미해의 방지. 자, 미해의 방지. 자, 미해 방지다. 자, 미해 방지. 여러분 아직까지 경지법을 안 배웠지만 경지법 제5조에 있는 게 위험 발생 방지야. 자, 위험 발생 방지. 자, 비슷해 보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위험 발생 방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는 경지법 제5조에 있는 자, 가장 포괄적인 즉시 강제. 위해의 방지다. 달라,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자, 6호가 외국 정보. 자, 외국 정보. 자,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이다.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자,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협력. 자, 국제협력. 자, 그 다음에 이제 7호가 그 밖에. 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7호에 있어요. 자, 이 7호가 그냥 써놔.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 올 거니까 일반 조항의 근거 조항이에요. 자, 일반 조항의 근거가 된다. 자, 나중에 우리가 작용법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작용법 할 때. 자, 일단은 요거를 풀로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짝을 잘 지어놔야 돼. 다시 말하면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5호에 뭐가 있고 6호에 뭐가 있고 짝을 잘 지어놔야 돼. 아시겠죠? 짝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외웠다 치고 문제 풀어보자. 아시겠죠? 자, 경직법 제2조 7호에는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가 직무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경직법 제2조 7호에 공공의 안녕과 위해 방지가 직무범위로 규정됐다. 위해 방지는 5호에 있단 말이야. 7호가 아니고 땡. 그 다음에 실무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무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경직법 제2조 4호에는 제한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작성, 분석, 배포가 직무범위로 규정되었다. 자, 제한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 자, 종합, 분석, 배포가 땡땡땡 세 군데 틀렸다. 정책정보 없지. 제한정보만 있지. 수집, 작성, 배포만 있지. 종합 없지요. 분석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짝을 짓지 않으면 함정에 낚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짝을 딱딱 지어서 전체를 딱 끄집어내줘야 돼. 모투에 있는지.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시험에 내면은 많이 낚이더라고. 자, 제가 이제 물고기라 하거든. 물고기. 자, 물고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알지? IQ가 5래, 5. 물고기가 IQ가 5랍니다. 네. 자, 물고기한테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물게 하려면. 그래, 미끼를 줄 때 나무 토막을 물겠니? 나무 토막 안 물어요. 아무리 물고기가 IQ가 낮다 하더라도. 지가 먹는 거와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먹는 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모조 미끼를 물 거 아니야. 나무 토막을 달아가지고 아무리 장난을 쳐도 안 물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을 물고기로 보는 거야. 비슷한 거를 살짝 던져가지고 물어라 이거지. 물어라. 이거 이제 경제법 제2조 5호 교통의 단속이 있었어. 위험 발생 방지 있었던 것 같아. 탁 물어. 그러면 팍 치는 거야. 전혀 생뚱맞게 주면은 사실 잘 푸는데 비슷한 걸 주면은 살짝 낚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슬럼프가 올 때가 있거든. 슬럼프가 올 때가 뭐냐면은 내가 일정하게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증가되다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 제가 마군이라고 하는데 마군이 누구야? 누가 기침했어? 이제 있잖아. 자, 마군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게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슬럼프가 와요. 가장 공부를 빨리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면 돼. 거기에다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보통 이 중수 이상들이 보면은 공부했던 거에다 뭔가를 자꾸 결합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도가 안 나와. 그리고 해결 안 되면 슬럼프 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자, 1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2호에 뭐가 있고 3호에 뭐가 있고 4호에 뭐가 있고 5호에 뭐가 있고 6호에 뭐가 있고 7호에 뭐가 있고 딱딱딱 기억하는 거야. 자, 이거를 제가 애정촌 짝이라고 불렀거든. 자, 지금은 자 그거 안 하는데 혹시 애정촌 짝 아시나? 남자 여자 나와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짝짓기 하는 거잖아. 남자 1호 여자 1호 뭐 해가지고. 저도 출연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나도 한번 나가려고 그랬어. 돌싱 특집인가? 나가보려고. 마누라 때려 죽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 그거 없어졌어. 여자가 이제 화장실에서 드라이어로 목을 감아가지고 자살했거든. 그 사건 이후로 폐방이 돼버렸어.
그 여자가 왜 죽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남자가 양다리였거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충격을 줬겠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드라이로 목을 감아가지고 문고리에 매달려서 죽었다 하더라고. 자, 하여튼 뭐 그게 예전 그 짝인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자,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은 호가 있으면 그거를 호를 가지고 짝을 잘 지어놔야 돼. 아까 내가 냈던 문제 그거잖아. 경지법 제2조 7호에는 공공의 안녕과 미해의 방지가 땡, 미해 방지 5호잖아. 그 다음에 경지법 제2조 4호에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에 땡, 수집 딩동댕, 종합 땡, 분석 땡, 작성 딩동댕, 배포 딩동댕.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끄집어내면은 정해진 대로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라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쉬셨다가,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미해의 방지. 자,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갑니다.